올해 105세이신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은 본인의 장수 비결을 40년간 아침 식사로 단돈 300원의 이것을 챙겨 먹는 습관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바로 계란입니다. 그런데 계란만 보면 영양가 높은 완전 식품이지만 의외로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또 계란을 먹으면 치매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요? 논문과 연구 자료를 통해 밝혀진 계란의 놀라운 사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중간에는 계란의 살모넬라 위험성과 건강하게 먹기 위한 숨은 꿀팁 정보가 숨어 있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기름 없이 만드는 건강한 계란 특급 레시피도 담아 놓았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계란 한 알에 어떤 영양분들이 들어있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단백질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 정답입니다. 달걀에는 우리 몸의 세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부터 다양한 비타민, 콜린, 셀레늄 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0에서 15%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A와 D는 약 10%, 비타민 B12와 콜린, 셀레늄은 약 25에서 30%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란을 잘못 먹으면 치매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계란의 어떤 성분이 치매를 예방해 주는 걸까요? 바로 계란 속의 콜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콜린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그런데 콜린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 거 알고 계셨나요? 우선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라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세포 기능을 제어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콜린이 우리 몸에 모자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 몸속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여러 만성질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즘 한번 크게 아프면 몸이 확 꺾이듯 기운이 회복되지 않은 느낌 한 번쯤 받아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노년기에는 꾸준하게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재료로 사용되면서 우리 몸에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주의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은 유년기부터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기억력과 치매에 큰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깜빡하시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신 적 많으셨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경세포가 퇴화되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신경세포가 꾸준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란 같은 음식들을 섭취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란을 섭취할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 질환이나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시죠. 고혈압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때 콜린이 심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꾸준하게 계란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 만점인 계란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고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나쁜 궁합의 음식, 첫 번째는 두유입니다. 간식으로 챙겨 다니기도 편해서 구운 계란과 두유 한 팩으로 허기를 달래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란과 두유를 먹으면 각각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소들이 서로 상쇄돼 버려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라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과 셀레늄까지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란 하나에 비타민 B2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 셀레늄은 25%나 함유되어 있는데요.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B계열, 칼슘 등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식물성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여성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계란의 단백질과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만나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 흡수가 꼭 필요한 우리 부모님들이나 체중 조절을 위해 고단백식으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영양소를 상쇄시키며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계란과 두유는 따로 드시는 게 좋겠죠. 나쁜 궁합의 음식 두 번째는 차입니다. 녹차 같은 차와 계란을 같이 먹게 되면 차 속에 포함된 탄닌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탄닌은 차의 쓴맛을 주는 성분으로 카페인과 함께 차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탄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철분을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가진 완전 식품이잖아요.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헤모글로빈의 핵심 성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달걀과 차를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차에 포함된 탄닌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면서 계란 속의 철분을 충분하게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만약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빈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철분을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하는 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 되도록이면 차를 마신 후 1시간, 2시간 정도 이후에 계란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탄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영양소 흡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궁합의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동시에 섭취하면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거 알고 계셨나요? 우선 계란과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 성분 흡수가 더 잘 되는데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바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주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라이코펜은 심혈관 질환과 암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성분을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될까요? 바로 지방과 같이 먹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함께 섭취해주면 라이코펜이 훨씬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서 먹으라고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달걀을 기름에 저어가며 볶다가 토마토를 같이 볶아서 드시게 되면 영양소는 놓치지 않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 미국 영양학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또 토마토는 계란에 없는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토마토를 계란과 함께 먹어주면 상호 보완해주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좋은 궁합의 음식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하면 우유, 치즈, 요구르트가 떠오르시잖아요. 유제품에는 좋은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세포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도 하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과 유제품은 각각 다른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란은 특히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많아서 신경계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반면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B2가 풍부해서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영양소가 있어서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우유 하면 칼슘이 떠오르시죠?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인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칼슘 섭취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칼슘이 많은 유제품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계란 속 비타민 D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우리 몸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계란에 들어있는 지방은 유제품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란과 유제품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궁합이 또 없겠죠. 다음은 특급 숨은 정보 시간인데요. 여러분, 살모넬라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인데요. 주요 식중독의 48%가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병합니다. 그런데 계란과 살모넬라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살모넬라균은 계란 등의 식품을 통해 주로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면 주로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고요.
드물게 극심한 증상이 발현하게 되면 폐혈증 같은 위험한 합병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선 소화기관에서 감염을 일으키게 돼서 설사나 구토,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가끔 소화기관 속에서 몸속 장벽을 뚫어버려서 우리 혈액으로 타고 들어가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장기들까지 감염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 전체로 퍼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 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다가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폐혈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폐혈증은 신체의 여러 기능과 장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만약 살모넬라에 감염이 되었다면 초기 단계에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살모넬라균은 계란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계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 논문에서 살모넬라와 계란에 대해 조심해야 할 내용들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계란을 구매할 때는 최근에 생산된 계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이 닭의 생식기관에서 오염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살모넬라의 오염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계란의 난각 번호를 보시면 10자리 중 맨 앞 4자리가 생산 날짜이니까 꼭 참고하세요. 두 번째, 계란은 꼭 4도씨 이하의 온도로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반숙란, 반숙 후라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살모넬라는 열을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날계란이나 반숙란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깨지거나 금이 간 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파손된 그 틈을 통해 내부로 박테리아가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살모넬라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유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깨지거나 금간 계란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교차 오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리를 하면 계란을 만지고 다른 식재료를 자연스럽게 만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살모넬라균은 계란 껍질에 있기 때문에 계란을 다루다가 다른 식재료를 만지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철에 김밥같이 다 익혀진 계란이 들어가더라도 식중독이 생기는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계란을 사용할 때는 꼭 손 씻기는 물론이고 동화와 칼 등의 식기구는 깨끗하게 세척 후에 다른 식재료를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름 없이 만드는 건강한 계란 특급 레시피 시간입니다. 계란은 여러 요리에 활용되지만 요리 방법에 따라 맛과 식감이 천지 차이인데요. 이번 레시피는 우리 부모님들이 먹기 편하게 아주 부드럽고 기름 없이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입니다. 우선 계란 3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위에 소금을 약간 뿌려줍니다. 그리고 노른자를 깬 다음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게 잘 저어주세요. 다음 계란과 곁들일 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물 1리터를 끓여주신 다음에 계란을 물에 풀어 1분 정도 익혀줍니다. 그리고 체에 계란을 건지고 후추 약간 그리고 파를 위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물기가 조금 남아있게 계란을 떠주시면 되고요. 기호에 따라 들기름을 위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계란찜과는 또 다른 식감이고 아주 부드러워서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딱 좋은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